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운동을 할 때 혈압 높아지죠? 네. 자, 운동할 때 숨이 차죠? 네. 뭐를 공급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산소를 공급해달라는 얘기예요. 산소. 운동해도 맥박이 뛰고 있어요. 열심히 잘 뛰어요. 물과 영양은 잘 공급되고 있죠? 네. 산소를 많이 써먹으니까 많이 보내기 위해서는 혈압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네, 두 번째로.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숨을 멈추면 혈압이 굉장히 올라가요. 한번 여러분 30초만 멈춰보세요. 200까지 다 올라가요. 제가 1분 30초를 멈춰봤어요. 한 10년 전에 연구한다고. 지금은 안 돼요, 그게. 산소 캐파가 부족해요, 이제 지금은. 옛날에 산소가 충분해서 참아도 견뎠는데 지금은 40초만 해도 혈압은 250, 280까지 올라가요. 자, 뭐야? 숨을 멈추니까 혈압이 높아지더라. 뭐가 공급이 안 됐느냐? 산소가 공급이 안 됐다. 그랬더니 산소를 더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물과 영양은 지금 공급 잘 되고 있죠. 그죠? 맥박 팍팍팍 뛰어요. 그죠? 죄송해요. 제가 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좀 말이 빨라지는데 할 얘기는 많은데 또 이렇게 됐네요. 그죠? 네. 네? 그런 문제가 저라고 가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유가 더 이해를 하고 따라오시니까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데 새로운 분들이 몇 분 오시니까 그분도 맞추려다 보니까 또 한 얘기를 반복하고 속상해 죽겠어요. 반대로 휴식을 취할 때는 혈압이 좀 떨어지죠? 산소 많이 안 써먹었어요. 그죠? 예, 산소 때문에 혈압을 높인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산소호흡기를 꼈더니 순식간에 200인 사람도 120으로 뚝 떨어져요. 한 5초면 떨어져요. 뭐가 잘 공급됐어요? 산소가 공급이 잘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숲속에서는 혈압이 뚝 떨어지죠? 한 15 정도 떨어져요, 보통. 숲속에서는 뭐가 높아요? 숲속에는 산소 농도가 높고 일산화탄소와 같은 오염물질이 적으니까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을 빼앗아 먹잖아요. 그죠? 헤모글로빈이 뭘 운반해요? 산소를 운반. 혈압은 심장이 세포에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힘을 가하는 것이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고혈압이다.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인체의 자구 노력이다. 이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 누군가 고혈압 환자 이거 소금 먹었다가 고혈압 걸려서 터지면 어떡해?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야. 우겨봤자 소용없어요. 왜? 의사들도 우기는데요. 그죠? 누구 말 들어요? 의사 말 듣잖아요. 이 논리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니까 꼭 공부하세요. 네. 진짜 이거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만큼 하셔야 돼요. 네, 환자보다 더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날래 가서 한번 보세요. 보세요. 싱겁게 먹으면 고혈압이 생긴다. 싱겁게 먹으면 고혈압 생긴다? 예, 생뚱맞죠?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랑 달라요, 지금. 일반적으로 소금을 섭취하면 혈압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구 논문이 발표된 바가 있는데요. 예. 보스턴 대학에서 2,632명을 대상으로 예. 소금 섭취량과 혈압과의 관계를 추적 관찰하였습니다. 예. 16년간 관찰했는데 소금을 6g 이상 먹는 그룹과 6g 이하를 먹는 그룹을 비교해봤더니 네. 6g 이하로 먹는 경우 오히려 혈압이 높아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2년 동안 소금을 19.5%를 줄였습니다. 예. 근데 고혈압 환자가 5.4%가 늘었고요. 일본도 유사합니다. 되게 의아한 기분이다. 이 얘기죠. 예. 사실은 소금을 적게 먹었을 때 혈압이 올라간다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연구예요. 윤 교수님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논리적 메커니즘, 왜 그런 그 결과가 나왔는지 밝혀야 되는데 그냥 논문만 서로 주장을 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돼 있죠. 이게 지금 말이죠. 고수분들 내에서도 지금 궁금해요, 궁금해. 야, 이거 처음 재밌어. 청문회 보는 것 같아. 그 우리가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혈액이 미치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하는데 혈액에는 물과 영양과 산소가 있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소금을 섭취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물을 더 섭취하죠. 소금 먹는 양에 비례해서 물을 먹게 돼 있는데 소금을 먹게 되면 물을 먹어서 혈액이 좀 묽어지겠죠. 걸쭉해지지 않겠죠. 그렇죠. 농도를 맞춰야죠. 그렇죠. 예. 혈액이 묽어지니까 걸쭉한 혈액이 묽어지니까 심장이 세포에 이 혈액, 산소를 보낼 때 힘을 세게 밀지 않아도 잘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세게 밀지 않아도 필요한 산소가 다 가니까 예. 굳이 혈압을 높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뒤집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거는 1 플러스 1이 2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태호 교수님 말씀은 그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잘 될 거라고 보시지만 우리 심장 입장에선 그 많은 물을 밀어내야 돼요. 이해 가세요? 부담이 된다 이거죠. 부으면 그 물을 밀어내서 발끝까지 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혈압은 또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소금을 먹게 되면 소금은 물을 끌어당기거든요. 네. 물이 몸속에 들어오겠죠. 그죠? 경험한 거고요. 그죠? 예. 소금을 먹었더니 물이 들어와서 혈관에 물이 차서 혈압이 높아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논리가. 그렇다면 혈압을 높인 건 결론적으로는 소금이었어요? 물이었어요? 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론은 물을 섭취하지 말라는 얘기죠. 물이 들어와서 혈압이 높아졌으니까 물 안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큰일 나죠. 그러니까 소금을 먹어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잠깐만. 잘못된 한 가지만 제가 얘기예요.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예. 하나 말씀. 동국대 이무용 교수가 낸 논문을 보면 소금을 2.5g 더 섭취하면 혈압이 수축 혈압이 0.9만큼 올라간다라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소금을 2.5g 먹는다. 우리가 5g을 더 먹는다. 그러면 1.8 높아지는 거죠. 1.8 혈압이 높아져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무영 선생님 말씀 저도 인터뷰 봤거든요. 마무리에서는 짜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건 말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가 중요한 거죠. 팩트고요. 팩트. 모르느냐 내리느냐 팩트가 그 중요한 거죠. 교수님 연구만 보시면 안 되죠. 세계적으로 연구가 한 앞으로 3만 많이 건 나올 거예요. 이제 많이 근데 나올 거예요.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먹으라는 거에 싱겁게 먹으라는 거에 짜게 먹으라는 거가 헷갈리고 있어요. 이거 이제 왜냐면 지금 막 연구되는 것을 저희들이 듣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 LED를 띄워줘 내가 정리해 줄게. 많이 먹어도 안 좋고 적게 먹. 그렇게 정리시켜놓고 그냥 풀어가야 돼. 안 그러면 이거 끝이 못해 이거. 자꾸 퍼뜨리면 안 돼요. 그거만 가지고 하고 끝나야 되는데 자꾸 확산시키면 논점이 흐려져 갖고 안 돼요. 그렇게 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냥 놔둬라. 논쟁하게. 그래야 진실이 가려지고 정말 시청자들이 봐서 누가 맞는지 아는데 그다음부터는 나만 말하려고 그러면 쫓아와요. 옆에서 그 뭐 박사나 의사가 얘기하는 거 소금이 염증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암을 일으킨대요. 말도 안 되는 일. 그게 일본의 그 아이치현 암센터에서 그런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짓말이지. 암책 보면 나와요. 뭐가 거짓말인지 자세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문제 지적하려고 했더니 지금 박사나 교수님 소금이 염증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셨. 지금 박사나 이랬더니 이미 감독이 와 있어 내 앞에. 그만. 말만 하면 그만하는 거예요. 그때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패널 그 누구인 조영기 씨하고 도대체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의사들은 이제 먹지 말라는 얘기고요. 나는 묶어두고. 그러고 나 대답을 안 했어요. 못했어요. 왜 못하게 하는데요? 말만 하면 쫓아오는데.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문제에 부딪히죠. 우리가 소금 먹으라고 하면 의사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물로 인해서 혈관에 물이 차니까 이 물로 인해서 혈압이 높아지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금 먹으면 물이 많이 들어와서 그거 어떻게 심장이 그 많은 걸 뿜으려니까 얼마나 압력이 커지느냐 그 얘기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의사들이 병원에 가면 탈진한 환자들에게 링거 주죠. 링거 보통 500cc인가요? 1000cc인가요? 1000cc도 있고 500cc도 있죠? 1000cc 속에는 소금이 몇 그램 들어있을까요? 그러면 9g이죠?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사람들 얘기들 하면. 그죠? 그럼 그게 들어가면 뭐 혈압이 높아져서 터져 죽나요? 혈압 높은 사람은 링거 안 꽂아주나요? 그리고 동국대 이무용 교수가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소금을 5g을 더 섭취하면 수축기 혈압이 1.8만큼 높아진다 라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금을 기껏해야 먹어봤자 한 10g 더 먹죠. 그죠? 일반적으로 먹는 10g보다 10g 더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3.6 높아지는 혈압이 그죠? 문제 돼요? 하루에 우리 혈압이 40에서 50 왔다 갔다 해요. 요거는 계단 한번 올라와 보세요. 30이 쭉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혈압 잴 때 계단 올라오면 잠깐 쉬었다 재세요. 안정을 취하십시오. 왜? 뭐 때문에? 산소. 그죠? 산소를 공급하느라고. 자, 그런데 3.6 높아지는 걸 가지고 맛없게 먹으라.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얘기는. 논리가 안 맞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금 먹었을 때 조금 올라가긴 올라가. 물이 차니까 좀 올라가죠. 그죠? 이건 나쁜 혈압이 아니에요. 필요한 혈압. 생리적 혈압. 고혈압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생리적 혈압. 꼭 필요한 겁니다. 진짜 혈압은 뭐냐? 진짜 문제되는 혈압은 혈액이 가는데
산소를 가지고 혈액이 가잖아요. 그죠? 물과 영양과 산소를 가지고 가죠. 이때에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지면서 잘 안 가니까 그때 큰 힘을 가해야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이거 5%가 거기에 해당돼요. 우리 고혈압 환자의. 95%는 뭐냐? 혈관은 정상인데 잘 안 간다. 뭐 때문일까요? 혈액이 껄쭉해서 95%는 껄쭉한 거예요. 고지혈증 예를 들면. 그러면 잘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80까지 올려야만 가잖아요. 그죠? 그게 고혈압이에요. 뭘 먹으면 돼요? 소금하고 물, 소금 먹고 물 먹고. 그죠? 내부 환경적으로 산소가 좀 적게 들어오면 높아질 수 있는데 왜 누구는 고혈압이고 누구는 고혈압이 아니냐 그 얘기죠. 그거 설명드렸어요 이미. 그죠? 예, 혈액 산소 공급이 안 되는데 혈관이 좁아졌거나 혈액이 탁하거나 점도가 높을 경우. 그죠? 탁하거나 탁해도 어때요? 산소가 간 게 아니라 찌꺼기가 갔네. 그죠? 그만큼 더 보내야 되겠죠? 그걸 줄여주는 게 소금이죠. 소금 먹고 물 먹고 탁한 거 노폐물을 빼주고 중금속 빼주면 탁한 혈액이 맑아지니까 잘 가더라. 지방을 분해해서 배설해 주니까 점도가 낮아져서 쭉쭉 잘 가더라. 그 얘기죠? 굉장히 쉽죠. 그죠? 쉬운데 의사가 누가 또 혈압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말 잘 못하죠. 그죠? 그러시면 안 돼요. 자신 있게. 의사를 기껏해 물 때문에 올라간다는 그 얘기 이외에는 없어요. 그 물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물을 많이 먹으라고 매일 물 2리터 이상 마셔야 하면서 소금을 줄여놓으니까 소금이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소금 먹으면 물 많이 먹습니다. 그죠? 물 많이 먹어요. 물을 많이 먹으면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물을 많이 먹으니까 일단은. 네? 그렇죠. 혈액이 뻑뻑했던 혈액이 조금 상대적으로 정상화되겠죠. 그죠? 소금 물을 끌어당겨서 어떤 그 전해질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소금 먹는 양에 비례해서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물을 충분히 마셔주니까 빠져나갈 여분의 물이 생기죠. 그죠? 우리 몸은 약 65% 70%가 물인데 자, 물을 먹으면 충분한 물을 마셔서 노폐물로 빠져나가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피가 맑아지죠. 묽어지면서 맑아지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잘 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효과를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소금의 가장 지금까지 안 알려진 기능 중에 뭐가 있어요? 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이 대단히 뛰어나죠. 상파울로 의대는 2008년에 고혈압과 소금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나트륨은 지방과 지단백질을 원활하게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고혈압 환자에게 소금을 매일 3g 정도로 제한했더니 지방과 지단백질이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 고지혈증을 유발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소금을 충분하게 섭취하지 않으니까 고지혈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고지혈증이 되면 혈액이 맑아질까요? 끈적거릴까요? 끈적거리죠. 혈액 중에 지방 성분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순환이 안 좋죠. 혈액순환이. 자, 이건 기본적인 지식으로 가지고 가자는 얘기죠. 뒤에 고혈압, 암, 당뇨, 아토피 등등 얘기할 때 소금의 효능을 우리가 연결시킬 때 이 지식을 가지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소금은 최고의 항암식품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유방암에는 소금이 최고다. 자, 유방암 책 읽으신 분들은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이해 잘하신 겁니다. 지금 책을 안 보고도 말씀하실 수 있다면. 자, 유방암에는 왜 소금이 특별히 효과가 좋을까요? 설명할 수 있는 분. 설명. 네? 유방암 환자 너무 많아요. 그냥 막 늘려나가. 의사들이 늘려나가. 암도 아니야. 거기다가 반절제 전절제 하거나 항암제 해가지고 폐암, 간암, 골수암, 그 복막암을 일으켜서 죽게 만든다는 표현은 그러지만 결론은 그러니까요. 그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예, 유방암입니다. 자, 소금이 특별히 유방암에 좋은 이유 뭘까요? 그렇죠. 보셨네요. 그죠? 유방은 90%가 지방이에요. 90%가 지방이다 보니까 혈류가 나쁘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거기에 지방 성분이 많이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않고 적체되는 생활을 했다면 뭔가 그죠? 소금을 적게 섭취해서 예를 들면 그죠? 아니면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했다든가 운동을 덜 했다든가 과식을 했다든가 그러면 싸다 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나빠지니까 만성적으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의사들이 치밀 유방암에 많이 걸린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냥 거기까지만 현상만. 왜 그런지 설명도 못하죠. 우리는 알죠?
유방이 좀 단단한 분들, 죄송합니다. 단단한 분들은 순환이 좀 덜 되잖아요. 아, 이거 표현이. 그러다 보니까 순환이 좀 덜 되겠죠?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자, 첫 번째 그거고요.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유방암의 원인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제가 의학사상 최초로 역시 밝혀놨잖아요. 유방암 체계, 그죠? 의사들이 오해하는 거. 의사들은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의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처방하죠? 맞아요? 잘하는 거예요? 야, 미쳐도 이건 진짜, 야, 그러면 바로 노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성 호르몬은 여성을 가장 여성스럽게 만드는 게 여성 호르몬이에요. 젊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와요. 폐경기가 되면 덜 나와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싹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막 이렇게 처방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젊어지려고. 근데 그것이 여성 유방암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진짜 30대 초반에 처방합니다. 되겠어요? 야, 조금 설명드리면 여성 호르몬은 여성을 가장 여성스럽게 하는 게 여성 호르몬인데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혈액이 쭉쭉쭉 잘 가게 만들어. 그런데 이게 줄어들면 경화가 돼요. 거의 경화가 돼요. 그래서 뻣뻣해져요. 잘 안 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왜 동물이 새끼를 낳을 때 보면 자궁은 요거만한데 이만한 새끼를 낳아. 그죠? 여성 호르몬이 1000배가 증가해요. 1000배. 새끼를 낳을 때는, 아이를 낳을 때는. 그래서 탄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줄여놓겠다 이겁니다. 그러는 30대 먹기 시작하면 폐경 때까지 먹으라는 얘기예요. 야, 뭐 아이 낳고 안 낳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 의학계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뭐였다고 그랬어요? 보셨나요? 그죠? 환경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맞아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환경 호르몬이 계속 들어오죠. 그죠? 어디서 들어와요?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등등등등 뭐 섬유유연제, 화장 막 들어오죠? 쌓여요. 어디에? 지방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경 호르몬이 암의 원인이잖아요. 네, 활성산소가 나오거든요. 지방에 쌓이다 보니까 의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이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여성 호르몬이 많지? 이 여성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해요. 유사 여성 호르몬. 예. 그래서 성조숙증도 일으켜요. 어린아이들은. 이걸 가지고 환경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이라고 착각을 해서 정작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은 피해야 될 것은 환경 호르몬인데 정말로 필요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젊음을 위해서 필요한 여성 호르몬을 다 차단시킨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꿰고 가셔도요. 여러분들은 혹시나 우리 주변에 유방암 환자 많아요. 요즘에 엄청 많아요. 이거만 잘 전달해줘도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요? 다 동영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죠? 실험 다 한 거. 그죠? 환경 호르몬 흡착해서 빼낸데 소금이 지방을 분해해서 빼내고 환경 호르몬을 빼내니까 유방암에는 소금이 유방암뿐만이 아니지만 특별히 왜? 지방 조직으로 돼 있잖아요. 지방 조직으로. 그죠? 네. 허벅지에 있는 것도 빼내는 겁니다. 환경 호르몬. 배에 있는 것도 빼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실험 다 해봤습니다. 이거. 그런데 항암제를 쓴다 이겁니다. 예, 항암제. 안 되겠죠? 항암제를 뭔지를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설명 피해 갈게요. 그죠? 항암제 독성을 제거하는 방법. 뭐예요? 야, 이건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새로 만드는 거니까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정도. 그죠? 되셨죠? 그죠? 네. 보고의 독까지도. 버섯이 얼마나 독버섯 죽음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독버섯 먹고 먹어서 죽을 뻔했는데 소금 먹고 살았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죠? 우리 강아지 2마리 죽일 뻔하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엄청나게 혼났다. 그죠? 돈 많이 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실험하다가. 왜냐면 내가 안 죽으려니까 우리 강아지, 귀한 강아지를 먹여봤다 이겁니다. 얘네들은 좋은 먹어요. 가공식품 안 먹어요. 절대로. 예, 고기도 조금 상한 거 안 먹어요. 나는 모르고 먹는데. 그러니까 얘네를 먹여봐요. 죽는 건가 사는 건가. 그러다가 2마리 죽일 뻔했어요. 80만 원 들었대요. 그거 병원에 가서. 저는 소금 먹고 끝났는데 제가 집에서 소금을 물을 먹였는데 어디 가다가 걔도 먹고 나도 먹었는데 쟤들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로 나부터 살자. 저는 그 가게 가서 소금 한 조각 먹고 살았는데 얘네는 소금 먹였으면 되는데 원래 그래요. 쥐약 먹고 죽은 그걸 개가 먹고 옛날에 보면 막 그냥 어디 부엌에 들어가서 대가리 디밀고 난리가 나요. 그때 벌려갖고 소금 집어넣고 투하면서 살았어요. 난 그 봤어요. 예, 저보다 다 좀 어리신 분이 대부분인데 비슷한 분은 한번 경험했을 거예요.
60 넘어가면 알아요. 60 넘어가면 알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두 사람 살렸어요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자, 한 분은 저희 단톡에 들어왔어요. 단톡에. 단톡에 들어오신 한 분 여기 계신 것 같은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분이 소금을 처음에 소금 먹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제가 항암제 3번 받다 죽을 뻔했습니다. 선생님 책을 보고요, 3권을 보고 소금책 안 받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냥 하다가 죽을 것 같아서 끊고 이제 야 이거다 이거 해서 자연요법을 썼는데 어느 날부터 한 달 전부터 소변에서 거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각질이 나오더래요. 소변에서 각질 나온다는 처음 뭔지 알아요? 각질이?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 각질이 뭐냐 그랬더니 이런 게 막 끝나고 나면 거품 속에 들어있대요. 그래요? 그러면 증상이 어떠했습니까? 몸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날아갈 것 같아요. 옛날엔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요? 혹시 그 사이에 다른 뭐를 먹었거나 특별한 게 없었습니까? 특별한 거 없었는데요. 제가 그 암책을 보고 소금 얘기가 나와서요. 소금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계속 먹어요. 계속. 호전 반응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거품 나오고 각질이 나와서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어서 그래. 중단하면 치료 안 돼. 그죠?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혈액이 왜 이렇게 깨끗하냐고 그러더랍니다. 그 카톡에 들어있어. 단톡에 들어있어요. 그 얘기. 뭐뭐 하셨다고? 그냥 검증된 거. 검증된 거. 그냥 먹었어요. 저 얘기해보세요. 뭐뭐. 키위, 마늘, 녹차, 마늘. 양파. 야, 해 먹었어요. 거기 나온 거 그대로 했네. 그대로 있어요. 된장 한 숟갈. 숟갈. 된장 한 숟갈. 연분을 충분히 섭취했다. 한 번도 안 봤어요. 지금까지. 아, 진짜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생된장 그냥 먹어요. 네. 거기다 양파도 찍어 먹고 고추도 찍어 먹고. 그리고 매일 운동하셨고 등산. 했어요. 매일 가격하지 않게. 맞아. 그냥 산행. 그렇죠. 네, 산행. 야, 숨이 많이 차지 않을 정도까지. 네, 숨차지 않을 정도로. 그랬더니 그렇게 했더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계란 처음에 얼마나 했어요 그게? 처음에는 정말 그 쬐끄만 아주 소형 달걀. 계란. 그 정도면 큰 거지. 계란 한- 약간 작았어요. 그 정도면 한 2.5cm. 그거보다 훨씬 크지. 가말만한 거. 큰 그런 몇 센치 정도 나와요. 2cm 정도 되겠네, 2cm. 2에서 2.5cm. 2.7, 2.8. 분달 받았을 때 2.8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진짜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와, 3개월 만에. 와, 컨디션 좋아지셨고. 말도 못하게 좋았어요. 예. 바로 저거예요. 그냥 산을 날아다닌다니까요, 제가. 음. 원장님도 너무 좋아지고. 와, 소금이 면역력을 높여줘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매일 먹은 게 행복. 그거 1년까지 그거를 하나도 안 빠졌어요. 야, 대단하다, 진짜. 진짜 먹기 쉽잖아요. 지난번에 왜 그 각질 같은 거 나오는 거에 대해서 신경 썼었잖아요. 그죠? 근데 호전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때 많이 빠졌는데 이제는 서서히 줄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결국은 그거 끝날 거라고. 제가 소변에서 소금을 먹다 보니까 소변에서 각질이 나오더라고요.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했었거든요. 계속 먹으라고 그랬죠. 호전 반응이니까. 검사를 다 했는데 너무너무 깨끗하대요, 소변이. 그렇죠. 이 많이 빠져나왔으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너무 좋다고 했어요. 근데 그 후로 그냥 계속 먹어요.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이제 서서히 줄더라고요. 줄죠. 나중에는 이제 다 빠져나오면 더 이상 잘 안 나올 거예요. 이제 거의 안 나와요. 그렇죠. 네. 야,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진짜 쉬워요. 3개월 만에, 그죠? 와. 너무 쉬워요. 그래 보니까 책 내용을 완전히 깨고 계세요. 응용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네. 내용을 거의 그러니까. 여기 읽은 게 아니라 자기 걸로 소화시켰죠? 제 걸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진짜 막 줄여서 그러시더라고. 그 여러 가지 책을 내가 조금 읽다 보면 같은 맥이 있어요. 선생님 책이 보면 맞아요. 매일 갔죠? 네, 맥이 있어요. 맞아. 그거 잡으셨구나. 네, 그걸 잡았어요 제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결론은 원리가. 그래서 저걸 만들고 정말 쉽게 했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지금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뭐 다 깨고 있네요. 뭐 술술술 나오네. 응용까지 다 하시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저 이제 김 여사님은 처음 만났어요. 아는 사이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책 보고 그냥 고민도 안 했어요 저는. 딱 다 받아들였나 보죠? 내가 맞다.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책에서 보니까 항은 아는 거야. 방황을 한 3차례인가 했다고 그랬죠. 하고 책을 보고 자잖아요. 굉장히 그때 어려워 힘들었고 상황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죠. 많이 하죠. 많이 하죠. 활동하죠. 그러니까 뭐 할까 병원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희한하게 고민이 안 됐어요. 그냥 바로 알아보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심도 안 하고 병원을 아예 접어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검사님 식구들이 보면 그냥 일반적인 것만 똑같이 먹는데 꾸준히 먹어서 얘가 이렇게 좋아진 거라고. 맞아요. 어떤 분들 너무 골라. 식단도 따로 해.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같이 드시라고. 응. 그럼요. 골고루 고르게 다 먹어야 돼. 그리고 아무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 갖고. 그죠? 책에 두려움 없애라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극복책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두려움도 많이 버렸어요. 되게 많이 버렸어요. 맞아요. 외식이랑 안 하세요? 네? 외식? 가끔 해도 뭐 문제될 건 없죠. 그건 너무 그렇게 가릴 필요 없어요. 음식에 대해서 딱 가리질 않아요. 그 검증된 식품만 매일매일 먹되 간혹은 뭐 외식하는 것도. 고기를 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안 가려요. 그냥 먹어요. 그 대신 조금 과식하지 않고. 과식하지 않고 항상 소식하고. 그래서 뭘 딱히 안 먹어야 되겠다. 좀 나쁘니까 이거를 딱 끊진 않아. 그냥 먹어요. 그 대신 이제 같이 먹어줘요. 네, 제가 고기를 먹을 때 그걸 분해하거나 상호 보완되는 거. 고기를 너무 먹고 싶은데 궁합이 맞는 걸로. 양말을 같이 먹어요. 그렇죠. 많이 먹어요. 그렇죠. 싫어하는 거 다 있어요, 여기. 네, 순선지방 빼려고. 그렇죠. 네. 항상 그렇게 보완되는 걸 같이 먹어요. 아, 저렇게 좀 많이 공개하고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암이 완치된 분들 있잖아요. 전화하잖아요. 안 받아요, 전화. 네?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울산에 계신 분도 계시고 몇 분 계신데 6개월 만에 위암 사기가 완치됐어요. 그래서 제가 통화한 거 올려드린 거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후로는 뭐라고 하느냐. 암에서 머리에서 지우고 싶다. 사람들 자꾸 전화 오면 자꾸 거기에 또 끌려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제 추측인데 자꾸 그러면 저한테 부담될까봐. 아니, 본인들이 저를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암이 치료됐는데 입싹 닫고 있기가 이제 그 생각에. 그렇게 전화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전화해서 결국 통화돼서 미안하다고 사실은 나왔는데, 네, 진작부터 거기 나오잖아요. 진작부터 통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는 환자들이 그러죠. 정말 나은 게 있느냐, 네 책대로 해서 물어요. 그 있다 그러면 다 거짓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제 한 10시 반 돼서 도착하셨죠? 12시 다 돼서 왔어요. 아니, 어떻게 전철 안 타셨어요? 전철 탔는데 그렇게 걸려요, 시간이. 아유, 같은. 다들 그렇게 아마 도착했을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먼 거리구나.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요. 너무... 수술 하나도 다 안 하셨네요. 다행히 정말로. 예, 전 안 했고요. 지금 크기가 이렇게 조금 커지다가 작아지는 상태예요. 예, 근데 이제 오래되니까 3년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이제 그래요. 어떻게 할까 이제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네. 3년 됐는데 조금 작아졌다, 또 때로는 조금 커지기도 하고. 커졌다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책에 암산소 책 말고 다른 책에도 나와 있는데 예. 암은 그냥 그 조건에 따라서 내가 산소를 많이 마시느냐,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 예. 어떤 음식을 먹느냐 등등등등등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물을 조금 더 부으면 그 항아리가 차오르고 예. 빠져나가면 내려가고 예. 그런 거지 결코 뭐 계속 크기만 한다거나 위험한 병이 아니에요. 본인이 검증하셨잖아요. 3년 동안 있어도 그건 문제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죠? 예, 이제 활동 그런 것도 이제 살도 많이 빠져서 편하고 그런데 이제 심적으로 약간 편하게 지낸다고 해도 심적으로 약간 전혀 없진 이제 않겠죠. 그건 뭐 어쩔 수 가끔 없지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항암제를 받았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건 응? 못 견디죠. 인터넷에 카페 한번 들어가 보시면 항암제 받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는 하여튼 머리가 빠지고 두통, 구토, 메스꺼움, 식욕부진, 면역저하, 손발이 썩는 거 온갖 부작용이 있잖아요. 예. 그건 부작용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신호거든요. 그게. 예. 그거하고 비교하시고 정말 본인이 선택을 애초에
잘하셨다. 정말 아,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선택 진짜 제가 봐서 그 암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처음에는. 예. 그때 그런 선택한다는 것은 글쎄 진짜 여간 결코 쉬운 결정 안 해요. 진짜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모임에는. 아, 예. 근데 다들 이제 조금 불안한 건 있죠. 네. 이렇게 이제 가시면은 저도 이제 일을 안 하다가 시작을 했는데 네. 내년에는 이제 일을 그만둘까 이제 올해 1년 일을 했었거든요. 그 전에 2년 쉬다가요. 하는 일이 혹시 뭐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가요? 학교 다녀요. 학교 교사요. 그러면 아 좀 스트레스 받겠구나 아이들 때문에. 초등학생이에요? 아니 중학교인데요. 아이들 그냥 신경 많이 뭐- 썩이죠? 그렇게 그렇진 않은데 짬이 없고 이제 가끔씩 일이 터질 때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해도 좀 네. 피곤하더라고요. 퇴근하면 그냥 밥 먹고 조금 아무래도. 걷고 자기에 바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그만둘까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어제 강의 듣고 이제 소금으로 또 이제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제 해보고 내년에는 네. 이제 다시 일을 해볼까 그러고 지금까지는 안 해봤던 거니까, 그죠? 예 안 안 해본 해봤었어요. 거니까 새로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예 그리고 잘못된 게 아니라면, 예 그러면 소금에 대해 다른 언급을 못해서 드렸습니다만, 소금하고 물과 공기, 산소, 예 얘는 해가 없는 거예요. 전혀 예. 흡수가 잘 되고, 예 그래서 아주 과도하게만 섭취하지 않으시면, 예 분명히 소금의 기능이 어제 중금속 흡착하는 거를 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예 가스도 흡착하고 뭐 다 흡착해요. 실험도 많이 해봤어요, 저희가. 예 그래서 그거는 그리고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예 전혀 모르는 걸 우리가 아 이거 한번 무슨 약초 드셔보세요. 뭐가 좋다는데 보고독이 좋다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모르니까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 예. 이건 항상 먹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늘린다 양을. 예. 정량을 먹는 거예요. 정량. 그래서 어제는 그 뭐 강의 듣고 오늘 아침에 네. 천일염이 있었어요 집에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 아침에 먹고 설사 이제 처음에는 변을 보고 먹고 나서 이제 보통 변을 또 봤어요 한 번을요. 네. 그러고 나서 설사를 지금 한 6번 정도 했나요? 아, 맑은 설사, 노란 설사. 처음부터 맑았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조금 지나고 색이. 예, 진하고 그다음에 노랗게 조금 되면서 거품이 계속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리고 맑아지죠, 맑진 이제. 않아요. 지금 노란색이 났어요. 뭐 아주 맑을 정도로 보려면 제 경험상은 예. 설사를 한 10번 정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장에 붙어있던 게 이제 속으로 계속 속에 있는 걸 빨아내거든요, 얘가. 예. 그래서 10번 정도 하니까 거의 물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의 아. 그런 순수한 물이 나오는 게 다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 어떤 어제 완벽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환경 호르몬이 있는 것은 환경 호르몬은 이제 소금으로 빼내고, 예. 그 다음에 지방 조직에 환경 호르몬이 많이 있으니까 지방을 분해해서 배출시키는 게 또 소금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외에도 그 활성산소에 의해서 이제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도 어른 되면 40, 50대 되면 다 그렇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그 환원력이 강한 항산화 식품들, 예. 탄화가 되지 않은 식품들 산소책에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쭉 보시면. 예. 그런 것 중에 어제 여기 오신 또 한 분, 그 검은 옷 입으신 분 있잖아요. 저기 예, 신사동에서 왔다는 분. 예. 예. 그분처럼 한 서너 가지 다 하시지 말고 예. 다 하시려면 그거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간단한 게 키위 정도는 뭐 그 먹는데 난 새콤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 키위 정도 섭취해도 되고, 예. 토마토는 이제 그냥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예. 약간 가열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얘가. 예. 불편하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케첩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녹차는 뭐 차 대신에 식사 후에 한 잔씩 하루 서너 차례 드시면 또 도움이 되고, 예. 뭐 그 정도지 과도하게 온갖 걸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제 저희는 같이 이제 그 일행들 갔던 사람들은 네.
아주 철저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아마 그렇게 다들 그렇게 해야만 낫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의사가 치료 못하는 거 우리가 하려니까 얼마나 노력이 필요하냐. 물론 노력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하다가 안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는 경우가 있고, 예.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부담이 될 수 있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강박관념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걸 버리시고, 예. 어제 그분도 그렇지만 저 여러분이 계세요. 그 정도 된 분들이, 그 치유가 그래요? 좋아지는 분들이 불과 뭐 3개월, 6개월 만에, 어떤 사람 한 달 만에. 그 어디야, 그 경주에 있는 그 간호사 출신 67세인데 예. 그분은 한 달 만에 이 어제 그 사례 소개한 분처럼 아주 날라다닌대요. 엄청나게 좋아졌대요. 그래서 그 전화도 오고 뭐 하여튼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 예. 그런 사례들이 그 적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전화를 잘 안 하잖아요. 예. 전화하는 사람이 그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그 외에 유방암 이외에도 많아요. 췌장암이 완치된 사례, 위암이 완치된 사례 많아요. 그거에 비하면 유방암이야 뭐. 그러니까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만 아니면 일을 그냥 하셔도 되고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아, 그럴까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일하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도 너무 안 되고 공기도 탁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다면 이제 고려해야 되지만 예. 그 과하지만 않으면 그냥 또 스트레스 관리를 이제 스스로 이제 해 나가실 수 있을 것이고요. 예. 그러한 방법들은 암 극복책에 나와 있어요. 그런 정신적인 세부적인 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같이 보세요. 보시면 아마 본인 것으로 금방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예. 소금은 이제 그 제가 어제 설명드린 거 하고 예. 그 암책에도 조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암책에 소금은 최고의 항암식품이다. 이 제목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예. 혹시 그 고혈압도 치료하는 거고 예방식품이고 그러니까 조금도 두려워할 거 없고 의사들하고 토론을 해봐도 의사들이 엉뚱한 얘기만 하잖아요. 물 먹지 말라는 얘기만 하잖아요. 결국은 어제도 나왔지만. 근데 어제 오다가 이제 차 안에서 그분 신사동 예. 김 여사 그분 이제 가슴 만져보고 싶다 그래서 만져봤거든요. 정말 근데 작아요? 진짜 말랑말랑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보면서도 얘기 들으면서도 안 믿기는 거예요. 뭐 예수 가론 유다가 안 믿기듯이 정말 현실이 그런 사람을 잘 못 봤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가까이서 이제 얘기 듣고 그런데도 못 믿는데 딴 사람이 믿겠냐고 우리가 막 그랬는데 근데 거의 다 풀리고 이렇게 자세히 만져봐야 이렇게 약간 단단한 느낌이 약간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솔직히 처음에 전화 상담 올 때는 이제 저한테 상담하기 위해서 책을 읽으면서 왔고 단톡방에서 자기 좋아졌다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럭저럭. 그래서 저는 그분 사례는 어디에 또 올리지도 않았어요. 뭐 그냥 대략적인 얘기만 했고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좋아졌을까? 저도 100% 구체적인 확신을 못하고 근데 어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용을 너무 응용하더라고요. 책 내용을 외고 있더라고요. 원리적으로. 야, 그리고 하나 틀린 것도 없어요. 다 그냥 새로운 얘기를 해도 그거 맞춰갖고 다 풀어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 정도면 정말로 뭐 저 못지않다. 또 자기 몸에서 발생한 거니까 얼마나 더 고심을 하고 연구를 했겠어 나름대로. 그래서 그 정도면 정말로 저렇게 좋아지는 거 당연할 것이다. 저도 뭐 작아지기 전에 만져본 것도 아니고 작은 거 만져본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듣고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믿음이 되는 장난.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이유로 거짓말을 하겠어요 와서.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해갖고 근데 책도 이제 읽는 거를 다 보여주더라고요. 차 안에서 이제 봤는데 다 이렇게 형광펜으로 밑줄 긋고 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그 앞장에는 이제 그 제목부 밑에다가 또 이렇게 요약한 거 적어놓고 해서 되게 철저하게 진짜 여러 번 봤더라고요. 저도 그런 독자 도로는 봤는데 뭐 어떤 독자들은 뭐 20번씩 열독을 했대. 20번씩 자기 걸로 만들려고. 의사들도 그런 의사들이 적지 않아요. 의사들도. 독자들이 얘기해요. 어느 병원에 갔더니 책이 있더래요.
보니까 암산소에 답이 있다 책이더래요. 보니까 그냥 밑줄을 거가면서 의사가 그렇게 받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책을 샀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자랑 같긴 합니다만 의사들 중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와가지고 자기가 뭐 어떤 책을 봤는데 대학에서 그걸 강의하고 있다. 뭐 대전 엑스포 그 박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뭐 한의사들 많고요. 한의사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전화한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현대의학이 저하고 반대편에 있긴 하지만 적어도 읽은 사람 의사들이 있고 나서 그 공감해도 전화하기가 저한테 쉽지 않잖아요. 그게 전화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름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해석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그 이론, 암산소 이론이라든가 거기 나온 내용들은, 글쎄 뭐, 아직은 제가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받은 적은 없으니까, 의사들로부터도 공격은 비난은 받아봤지만 비판은 받아본 적 없어요. 내용상 이제 지적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옳다. 그러고 기본 원리를 터득하면 실수하지 않는 한은 틀릴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암기해도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워낙 다 상인들이 복잡하게 우리 앞에 다가오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 암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두려운 병이 아니다. 특히 유방암은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내가 하는 것들이 의용해서 소금을 섭취해도 어떤 식으로 섭취할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자기가 그때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뭐 하나 발생할 때마다 아 우리 집안이 뭐 집이 어떻게 구조가 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과는 이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은 아주 그냥 일일이 전화를 해요. 어떤 분들이 물론 대답은 해드리지만 자기가 조금만 자기가 생각해야 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다른 일이 발생했을 때도 생각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의존만 하는 거예요. 한두 명은 모르는데 너무 많으면 저도 이제 그게 좀 벅차니까 이제부터 책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스스로 자꾸 응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서운해서 삐져요 또. 그래서 하여튼 그 스스로 암은 스스로 해야 돼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내가 맞는 거잖아요. 내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암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거 의사가 대신 못 해주잖아요. 운동도 대신 못 해주고 식단도 대신 짜주지 못하고 어차피 짜줘본들 본인이 집에 가서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뭐 하여튼 뭐 가족 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 미움, 증오, 원망 의사가 어떻게 그거 대신해줘요. 그럼요. 그런 것이 암에 영향을 주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의사들은 차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이제 이해하고 다 섭렵하셔가지고 이제 암의 전문가가 돼서 가족들 전부 다 이제 다 예방하고 치료해 주셔야 돼요. 가족 이웃들 주변에. 또 한 분은 약사예요. 지난주에 왔어요. 저희 용인 사는데 수원으로 왔어요. 1대1로 상담하겠다고 막 목숨 걸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1대1 상담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이분이 책을 보고 이것저것 잘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힘이 장사야 장사. 여자가 키는 요구만한데 나하고 씨름하면 나를 이길 것 같아. 보니까 분위기가 막 그래. 그런데 그냥 죽겠대요. 그냥 무서워서 의사가 전이한다고 그래. 전이 안 한다고 써 있는데도 그걸 다 못 믿고. 근데 이것저것 했는데 이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했네요. 근데 무서워 죽겠어요. 뭘 무서워요? 전이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쌩쌩하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랬는데 증상이 어떠합니까? 그랬더니 책에 있는 거 몇 가지를 했는데요. 날로 다닐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그럼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호전반환. 그 중에 한 가지만 좋아져도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3가지가 좋아지더라고요. 이분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렸죠. 그 아버지는 알고 있더라고요. 책을 보고. 그 자기 딸한테 얘기하더래요. 야, 너 내가 책 해봤는데 뭐 좋아졌잖아. 예, 좋아졌어요. 그럼 지금 이러한 하고 있는 것들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여성 호르몬 이제 차단받겠다고 그냥 아빠 나 여성 호르몬 차단받을게요. 제발 좀 나 좀 허락해. 아빠는 아니라는데 책 보고. 아유 이게 약사라고. 아유,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질문하는 거 보면 의사들이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해. 뭐 암세포가 뭐 설탕을 좋아한다는 둥 무슨 설탕을 좋아해요? 네, 암세포에 설탕이 끼어 있기는 해요. 좋아서 끼어 있는 게 암세포는 단단해서 혈류가 나쁘다 보니까 혈당이 끈적거리죠. 가서 묻어 있는 거예요. 묻어 있는 거 뭐 좋아하기는 싫어. 얘가 암이 된 설탕 때문에 암이 됐잖아요, 그죠? 왜 설탕은 설탕 먹으면 중성지방이 많이 증가해요. 혈류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암이 되는 거예요. 소금은 최고의 당뇨 치유식품이다. 예방식품. 왜냐? 당뇨. 아유 시간 다 됐네. 이거 당뇨 얘기만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죠? 아니 소금 무슨 소금이 좋은가 얘기 한 3분 걸려요. 자 당뇨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당뇨는 뭐냐면요. 당뇨가 어떤 병이에요?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니까 당을 받아먹지 못하니까 혈액에 뭐가 넘쳐요? 당이 넘쳐요. 끈적끈적거리는 당이. 그럼 이 당이 넘치니까 혈관을 막죠. 미세혈관을 막죠. 미세혈관이 어디 있는 건지 아시죠, 그죠? 막는 거예요. 그럼 막으니까 뭐가 공급이 안 돼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괴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괴사. 썩어요, 썩어. 이게 당뇨인데 당뇨는 무서운 병 맞아요. 암보다 훨씬 무섭죠. 그런데 실제 당뇨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2.3%만 진짜 당뇨 환자고요. 12.8% 이거 의사들이 데이터를 낸 거예요. 자기네는 딴 얘기하지만 나는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12.8%는 췌장 기능이 조금 떨어진 거예요. 2.3%는 췌장이 망가진 거고요. 나머지 85%는 84.9%는 췌장이 지극히 정상이야. 인슐린 분비 잘해요. 그런데 몸에서 인슐린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표현해야 사람들이 연구를 안 하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애매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애매하게 얘기해요, 의사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인슐린이 나오지만 얘를 활용하지 못한다. 이게 85%예요. 2형 당뇨. 대부분 2형 당뇨예요. 그러면 2형 당뇨는 뭡니까? 췌장이 인슐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 못하느냐? 제가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다 모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인슐린이 이동을 못해. 이동. 나오긴 나왔는데 세포까지 다 이동이 잘 안 돼. 이동이 돼야 세포가 받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동을 막는 게 뭘까요? 이동을 막는 거. 쭉쭉쭉 잘 가야 되는데. 지방이죠. 고지혈증. 맞죠? 고지혈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됐죠? 그럼 1형 당뇨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마찬가지예요. 1.5형 당뇨.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한다.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한다. 왜? 췌장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니까 얘가 제일을 못한다. 왜 산소와 영양이 공급이 안 되느냐? 혈관이 막혀서. 뭐가 먹었느냐? 지방, 콜레스테롤, 또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활성산소에 의해서 얘들이 산화되었을 때 등등등 있는데 대표적인 소금 이거 다 해결해 줍니다. 더 깊은 얘기는 어떡하라고요? 다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공부하셔요? 네. 물론 더 있는데 아토피는 중금속이 몸에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중금속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수많은 분석 결과가 있어요. 중금속을 제거하는 게 뭐예요? 됐잖아요, 그죠? 특효약이에요, 특효약. 한번 해보세요. 아토피 환자에게 소금을 줘보세요. 어떤 소금? 이제부터 어떤 소금? 그죠?